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지만 직업 중에서도 유독 위험하고 힘들어 빨리 관두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간호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로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직군이기도 한데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고된데 사람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이 지옥일 것입니다.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끊고 뒤늦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은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산업공상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옛날 조선시대에 직업에 따른 사회계급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계급이 선비, 다음이 농사꾼, 다음이 장인, 마지막이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라면 장사를 하거나 기술 직종을 갖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을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사실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어서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학원도 또래 친구들이 가는 정도만 가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상위권 성적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고 한 것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었기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제 진로 희망 1순위는 간호사가 아니라 천체 관측자였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의 행성을 관찰하며 사는 것이 제 꿈이었죠.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교와 학과를 찾아야 했고 그중 적당한 곳이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였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학비도 무료에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되는 간호학과를 적극적으로 제게 추천했죠. 지선아, 이번 모의고사도 성적 잘 나왔어. 3등이면 진짜 잘한 거야. 저 선생님, 지금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항공우주학과는 어느 학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항공우주학과? 너 간호학과는 안 가고 싶은 거야? 엄마는 엄청 가길 바라시던데? 저희 집이야 뭐 제가 취업 잘 되는 곳으로 가길 바라시니까 그런 거고요. 저 예전부터 항공우주학과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고요. 그렇구나. 지선이 너 성적 정도면 수시든 정시든 서울의 4년제 항공우주학과는 무난하게 갈 수는 있어. 근데 장학금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게 걸려서 그래. 부모님이랑은 이야기해본 거니? 보나마나 반대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간호학과는 싫어요, 선생님. 평생 남의 피 뽑으면서 살기 싫어요. 저 주사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지선이 생각은 그렇구나. 잘 알았어. 일단 어렵겠지만 부모님하고 먼저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 선생님도 내일 어머님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 옛말에 평양감사도 본인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당시 제 성적으로 간호학과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지만 전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 등록금은 제가 내는 게 아니니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엎친 데 덮친다더니 하필 그때가 저희 집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빠가 큰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었는데 큰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연락두절이 되었고 저희가 그 빚을 몽땅 지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나중에 큰아버지가 파산 신고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 여파로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엄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셨죠. 결국 저희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전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지만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하더군요. 주변에서는 취업이 어려운데 보장되는 곳을 가니 좋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제 속을 아는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죠. 간호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속도 좋지 않고 머리가 항상 멍하더라고요. 몸도 이유 없이 늘어지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처방해준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학번도 같고요. 웬만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저였지만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한번 만나보라고 하도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때문에 괜히 부담되셨으면 죄송해요. 엄마가 원래 사람 소개하는 거 잘 안 하시는데 워낙 오래된 단골 손님이시다 보니 절 소개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 뭐 제가 사람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을 많아서 좀 힘든 시기여서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누굴 만나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같은 동네 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가 깔끔하게 이야기를 끝내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한편으론 좀 아쉽더라고요. 분명 마음이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막상 만나고 한두 마디 말을 해보니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 아닌 소개팅이 흐지부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동네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고 나오다가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선 씨 맞죠? 엄청 오랜만에 만났네요. 아, 그러네요. 같은 동네 살면서도 한 번을 안 마주쳤는데 오늘 마주치네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일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일 다니던 병원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공사 끝나면 다시 나가야죠, 뭐.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요즘 운동하고 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 시간 나실 때 동네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요. 요 앞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아, 좋아요. 전 다 괜찮으니까 되시는 시간에 연락 주세요. 오랜만에 그를 만나 반가운 마음이 앞섰던 저는 저도 모르게 시간이 빈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연애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좀 튕기기도 하고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간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먼저 연락을 달라는 말을 하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저희 두 사람은 제가 쉬는 동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덕분에 웃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운동하면서 즐겁게 사니까 사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병원 리모델링이 끝나 전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는 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제게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서로 마치는 시간도 다르고 제가 몸이 자주 피곤하다 보니 어디 나가는 것도 사실 귀찮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같이 살면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고
옆에서 저를 매일 챙겨줄 수 있으니 그게 좋을 것 같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결국 저흰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더니 어느새 10년째 같이 사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저희 결혼 때문이었죠. 이제 너희 나이도 있고 같이 산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니? 언제까지 우리 기다리게 할 거야? 아, 결혼요? 글쎄요. 사실 같이 사는 거야 저희 마음만 맞으면 문제 없지만 결혼하면 신경 쓸 게 이것저것 많아지니까 결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정식으로 가정을 꾸려야 안정적으로 잘 사는 거야. 나중에 아기 가질 생각하면 더 그렇고. 너희들은 지금 같이 사니까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건 필요 없잖니. 내 생각엔 결혼식만 올리고 구청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죠.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둘 마음 같아서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함께 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결혼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연락도 잘 하지 않지만 남자친구 쪽은 정반대였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주말마다 찾아오시거나 저희가 갈 데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친구분들과 매일 개모임 하러 나가시고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된 저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해 겨울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었으니 신혼집이나 혼수는 생략했고 예단이나 예물도 주고받지 말자고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했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며칠 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선아, 나다. 오늘 바쁘니? 아, 어머니, 오늘은 저 나이트 근무라 새벽까지 일해야 해요. 왜 그러세요? 아유, 결혼한 새댁이 그렇게 바쁘면 어쩌니? 이제 할 것도 많은데. 할 거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이제 너희 결혼했으니까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니? 아버지랑 상의해봤는데 내년부터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 친척 어르신들도 모두 오실 거야. 예? 그건 어머님,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날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 너도 참 눈치가 없다.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제 지선이 네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한 해 한 해 늙어가는데 혼자 차례상을 어떻게 준비하니? 젊은 사람이 물려받아야 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아, 그런데 제가 일을 해서요. 아니면 차례상 차림 요즘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제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이 많니? 다른 건 몰라도 상차림에는 정성을 들여야 복도 오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지선이 너 은근히 몸살이는 것 같다? 제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거죠, 어머니. 어쨌든 차례상은 주문하는 거 아니면 제가 하는 건 어려워요. 전 신경 쓰이시면 남편에게 전날 휴가 내서 어머니 도우라고 할게요. 내 아들은 매일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왜 또 부엌 일을 하니? 됐다. 아유,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저 업무 중이어서 이제 전화 못 받아요, 어머니. 그럼 고생하세요. 제가 한가하게 노는 사람도 아니고 삼교대하는 며느리가 안쓰럽지도 않은지 차례상을 차리라는 말에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회사 일이 힘들다며 시킬 생각도 없으시면서 전 오늘 대화를 녹음해 남편에게 들려줬고
남편은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로 차례상 준비는 못한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으셨는지 알겠다며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간섭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제가 쉬는 날마다 전화를 하시며 집으로 자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가면 편하게 밥을 얻어먹기는커녕 음식 준비에 설거지까지 죄다 제 몫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올린 후 한 번 정도는 차려주실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점심시간보다 항상 일찍 부르시고는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식구들이 둘러앉으면 내가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하며 혼자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고요.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주말 출장이 낀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예, 잘 지냈니? 요즘 지선이 너 왜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어렵니? 아, 일이 좀 많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에 상준이 고모할머니 생신이라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너네 좀 일찍 와서 거들고 장도 보고 해야겠다. 너 그날 쉬는 거 맞지? 어쩌죠, 어머니? 저 그날 쉬는 날이기는 한데요. 남편은 그날 지방 출장 가서 없고 전 그날은 노트북으로 작업할 게 좀 있어서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조절했을 텐데 이번 주는 어렵겠네요? 아니, 친척 어르신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행사를 어떻게 전부 다 미리 너한테 얘기를 하니? 그리고 너는 바쁘다면서 무슨 일을 또 해?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달부터 온라인에서 상품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은 꼭 올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 댁에 가도 저는 일 못 도와드리고 방에서 일해야 해요. 그러면 일단 와라. 와서 얼굴도 비추고 밥이라도 먹고 가. 정말 하나도 못 도와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렇다니까. 내가 매일 뭐 너 부려먹기만 하겠니? 걱정 말고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날 보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말에 오라는 부름을 받은 저는 정말로 노트북을 들고 시가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 저 혼자 갔죠. 인사를 드리러 부엌에 갔더니 식재료가 잔뜩 부엌에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야 그래도 두 팔 걷어붙이고 잠자코 도와드렸겠지만 제 일이 밀려있으니 다 도와드릴 수가 없었죠. 어머니, 말씀드렸던 대로 저 오늘은 일할 게 많아서 못 도와드려요. 이거 재료 손질만 해드리고 전 방으로 들어갈게요. 손질하고 굽기만 하면 되는데 잠깐 좀 하고 좀 들어가. 오늘 안에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서요. 손질만 하고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그리곤 말없이 식재료 손질을 후다닥 하고 저는 방으로 쌩하니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까요? 덜커덕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 고모 할머님이 오셨기에 전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급한 건 어느 정도 끝내놓았으니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착착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일만 했으니 화가 나신 것 같았죠. 어머니, 저 급한 건 어느 정도 해놨거든요. 수저놓고 밥은 제가 뜰게요. 됐어. 힘든데 뭐래? 내가 다 했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있어라. 아니에요. 할머님도 오셨는데 같이 해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이 온전히 차리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모 할머님 생신날요. 할머님은 제가 좋게 보이셨는지 젊은 사람이 주말까지 일한다고 고생이 많다며 칭찬을 잔뜩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말없이 식사만 하셨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도 슬슬 집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설거지는 제가 다 했고요. 그런데 집에 온 그날 저녁
저희 친정엄마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계셔? 엄마 뭐 그냥저냥 입에 풀칠한다고 바쁘지. 오늘 혹시 너 시댁 다녀온 거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 귀신이네. 좀 전에 너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 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아니, 왜? 너 오늘 쉬는 날인데도 노트북 들고 가서 거기서 일한 게 싫으신 것 같더라. 할머님 생신인데 부엌에서 거들어주지도 않아서 좀 황당했다고 하시더라. 내가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일 때문에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도 결혼한 딸이 이렇게 바쁜 건 좀 경우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딸 교육 다시 잘 시켜야겠다고 말이야. 뭐라고?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좋은 집 가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신가? 어디서 엄마한테 딸 교육을 운운해. 참나. 뭐 시대가 달라졌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그래도 나도 할 말은 했어. 우리 딸 교육은 남 부끄럽지 않게 충분히 시켰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건데 그게 싫으시면 방법이 없다고 했지? 잘했어, 엄마. 나 이거 남편한테 얘기해야겠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완전 우습게 보시는 것 같네? 엄마가 돈이라도 많아서 너 결혼할 때 이것저것 해줬으면 더 큰 소리를 쳤을 텐데. 못 그래서 미안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지. 엄마나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또 전화할게. 엄마와 통화를 마치니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 대접은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알렸죠.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니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 이번에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나한테는 사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엄마한테는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해. 안 그러면 나 자기랑도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지선이 넌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내가 항상 말했잖아. 우리 엄마 완전 옛날 사고방식 가진 분이시라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솔직히 이번 일 지선이 네가 우리 집에 그날 안 갔으면 이렇게 일 커지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 나 분명 그날 일해야 해서 못 간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 근데도 기어이 밥만 먹고 가라고 사정하신 분이 누군데? 자기 어머니야. 그래서 갔더니 고작 3시간 방에서 안 나왔다는 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해야 할 일이야? 나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아. 대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로 전화를 해? 아니,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자기 지금 감정이 앞서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야. 며칠 동안 마음 좀 가라앉힐 겸 휴가 내고 좀 쉬든가. 내가 어떤 기분이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 자기 어머니 사과하도록 설득 못 시키면 자기랑 나도 끝이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남편과 다투고 난 후 전 당연히 남편이 나서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잘 얘기가 안 되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어머니께도 제 입장을 전달하기는커녕 제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해 놓더라고요. 예,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말해야겠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매사에 작은 일 하나까지 참지를 못하고 내 아들을 괴롭히니? 그렇게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괴롭히다니요? 어제 상준이가 밤에 잔뜩 술에 취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내가 너네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일 가지고 지선이 네가 시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같이 사내만에 했다면서? 세상에.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말이니? 막말로 내가 널 때렸니? 욕을 했니?
가족이 되었으면 좀 안 맞는 일이 있어도 한쪽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 세상에 같이 사는 부부가 남아있겠니? 다 이혼했지. 어머니, 상준 씨가 정말 그렇게 말하던가요? 왜? 또 이것도 쪼르르 얘기해서 내 아들 못 살게 구려고 하니? 너도 참 힘든 애다, 힘든 애야. 어머니, 때리거나 욕했을 때만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자식 교육 운운하신 거 저희 엄마와 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두 손 놓고 놀았던 것도 아니고 뻔히 일하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아니 도대체 친정부모님은 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집안을 들쑤셔 놓니? 솔직히 너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제발 부탁인데 너도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상준이랑 내 입장도 좀 생각해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보이시네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이 집안 식구 못 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전 시어머니와 한 대화를 녹음해 그대로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남편은 자기는 자식된 도리로 도저히 엄마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전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를 하기 전 10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크게 싸움을 하지 않았던 저희였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만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저희 엄마까지 끌어들이니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혼까지 간 거고요. 사실 이혼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만 두 사람이 협의만 되면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 숙려 기간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곧 해외 출장이 길게 있으니 다녀와서 양쪽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지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게 이유였죠. 아이고, 지선아, 큰일 났다. 너 이제 일 못하게 생겼어. 이번 주말에 짐 싸가지고 여기로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풍이 들어서 쓰러지셨어. 오늘 통 안 들어오셔서 동네 나가보니까 골목에 쓰러져 계시지 뭐냐. 119에 실려가셨는데 이제 예전처럼 거동하기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 아, 그러셨군요. 남편은 다음 주까지 해외 출장해서 못 가고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근데 제가 일 못하게 생겼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하시니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니? 나 혼자서는 어림도 없고 너랑 둘이 있어야 그래도 교대로 쉬고 밥이라도 먹지. 그동안 너 간호사 일해서 모아둔 돈 좀 있잖니? 한 몇 년만 고생하고 아버지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그때 다시 복직하면 안 되겠니? 그건 어머니 혼자 생각이시고요. 제가 쉬는 날 가서 도와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일까지 관두면서 돌봐드리진 못해요. 저 지금 호출이 들어와서 끊어야겠어요. 주말에 가기 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쩜 그리 애가 매몰차니? 여보세요? 치선아! 치선아! 저희 엄마에게 전화까지 해서 딸 교육 운운할 때는 언제고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니 일 관두고 병수발 들라는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전 이제 법적으로 남편과 남남이라 도와야 할 의무도 없었고요. 아직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제 친한 친구에게 급히 부탁을 했죠. 친구가 요양병원 의사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친구를 데리고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오늘 특별히 아버님 상태 봐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아유, 어서 오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선이 부탁으로 시간 안 되는데 특별히 온 겁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그대로 꼭 따라하셔야 해요, 어머니. 아, 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간 그날 정말 오랜만에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풍이 오신 아버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어머니한테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어머니는 절 자꾸 쳐다보셨지만 전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고 괜히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친구는 장장 몇 시간 동안 긴 설명을 하고 돌아갔고 어머니는 제게 이러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온 건 잘한 일이다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일들은 죄다 내가 아니라 지선이 네가 맡아서 해야 해. 넌 간호사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알잖니? 가족이 이럴 때 도와야지. 안 그러냐? 그럼요, 어머니.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된 도리죠. 그런데 어쩌죠? 전 이제 가족이 아닌데요. 가족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이혼했어요, 어머니. 어머님 아들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니까 끝나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선아, 내 아들이 좀 마음 상하게 했더라도 한번 넘어가 주면 안 되니? 지금 집안 상황이 이런데 너까지 없으면 나는 어떡하니? 어떡하긴요. 아버님 옆엔 어머님뿐인데 당연히 옆에서 병습을 두셔야죠.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선아. 아버지 풍 걸렸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할 것 같니? 시부모 늙고 병들어서 이혼한 폐륜 며느리라고 욕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굳이 이혼할 거 있니? 무슨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 저희 이미 이혼 숙려 기간도 다 끝났고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 이러다 아버지 금방 돌아가시면 그 책임은 지선이 너한테도 있는 거야. 진짜 어떻게 돼 내가 끝까지 너만 생각하니? 어머니야말로 끝까지 어머니만 생각하시네요? 뭐라고? 그렇잖아요. 뻔히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일 그만두고 아버님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만약 이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나마나 어머님 부탁 거절 못하고 아버님 수발 들었겠죠.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힘들어도 참고 돈 모으는 중이었다고요. 뭐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지만요. 지금 그걸 너 말이라고 하니? 며느리면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 둘 수 있지. 그게 뭐 그리 억울한 일이니? 어머님이 그동안 하신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생각조차 안 하시겠지만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전화하시는 순간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 제가 남편 회사 사내 게시판에 모조리 올릴 테니 그리 아시고요. 뭐라고? 지선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선아! 전화를 끊은 저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정리한 상태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찌어찌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도 어머님과 계속 만난다면 전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 전 힘들었던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으로 부업하는 일도 그리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이 확실히 제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커피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 일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일행 없이 한 남자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죠. 손님들은 깜짝 놀랐고 급기야 한 분이 119에 신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뭐든 한다더니 제가 그렇더군요. 직업병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응급 소생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쓰러진 손님의 자켓을 벗기고 3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죠. 그리고 1분이 지나니 남자분이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119도 도착했고요.
카페 사장님은 걱정이 되었던지 저보고 같이 119에 타라고 하셨고 전 졸지에 그 남자분의 보호자가 되어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위급한 상황은 피하게 되었죠. 병원에 있은 지 30분쯤 되었을까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분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시더군요. 쓰러진 손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을 선생님이 구해주셨다면서요? 이를 어째요?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꼭 갚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 일을 해서요. 급히 제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한 것뿐인데요, 뭘. 그 자리에 간호사나 의사가 있었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래도요. 사실 우리 아들이 보기엔 멀쩡한데 몸이 약한 편이에요. 지금 아가씨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세상에 그리에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크게 복 받을 거예요, 진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군요. 한번 식사라도 하자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기분이라 저도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늘이 맑았던 어느 주말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서는데 여성분 옆에 웬 청년이 앉아있더군요. 그때 쓰러졌던 남자 손님이었죠. 그 어머님은 혼자 나오는 것보다 아들하고 같이 나와야 대화가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소개팅 느낌이 나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워낙 오랜만에 그런 자리인지라 그리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밥을 다 먹으니 어머님은 약속이 있으시다며 급히 나가셨고 자리에는 그 남자와 저 둘만 남게 되었죠. 저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어머니 성격이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주의시라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단한 일 하신 건 맞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게 쓰러진 게 처음이 아닌데요.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주신 여성분은 그쪽이 처음이시거든요. 정말이요? 그러셨구나. 그동안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어머니께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이 섞어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도 오랜 친구를 본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 연락처를 물은 그는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싫지 않았기에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은 인연이 다 따로 있다더니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건강에 온전치 못했던 그는 친구가 카페 운영하는 걸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전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정기 검진 날이라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니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진료 차례가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아버님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버님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진료가 끝나고 제가 물어봤죠. 저기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하고 아시는 사이인가 봐? 어? 아,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웬만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시지. 아버지를 아신다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야? 그게 이 병원 건물 주인이 우리 아버지셔. 알고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 병원 건물주였고 제게는 그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였죠. 깜짝 놀란 저는 언제까지 숨길 거였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저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냈죠. 전 어려운 저희 집안 이야기도 했고 한 번 결혼했던 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세상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의 축하 속에서 식을 올렸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 남편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해외로 떠났고 전 시어머니는 얼마 전 마주쳤습니다. 병원 건물에서요. 병원 청소일을 구하신 것 같던데 제가 지나가니 오랜만이라며 말을 거시더군요. 그러네요 라는 말 한마디 하고 전 떠났습니다. 그분이 계속 병원에서 청소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 제가 건물주 아들 와이프라는 걸 알게 되시겠죠?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지만 불행만 있는 인생도 행복만 있는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다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